만만한 도시, 만만한 장소에서 만만한 사람들만 잡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상부 정지부장의 투시경. 자,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이민자 단속 얘기를 하는데 미국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얘기로 이어질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그 이민 단속국이죠. 아이스의 터프한 전략이라는 게 보스턴의 거리에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뭔 말이냐? 그림 먼저 보시죠. 자, 마지막 영상이 제일 빡세지. 막 차 문 때려 부수고 사람을 막 잡죠. 그러니까 아까 첫 그림 보시면 안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창문을 그냥 깨 부시고 그냥 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그냥 차문 때려 부시고 창문 깨고 그다음 마지막에 거의 사람 잡죠. 이게 지난 5월에 보스턴에서 있었던 이민자 단속의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이 이제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대표적인 상징적인 이제 보스턴에서의 이민자 단속 장면을 정리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지금 그 이후에 5월에 보스턴에서 이렇게 험악하게 이민자 단속을 한 게 그 이후에 이민자 단속의 하나의 모델이 되고 있다. 왜냐?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우리는 이름이 되게 익숙하죠. 익숙한 이유가 뭔가 생각해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미국의 이민의 역사가 보스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메이플라워 캐스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건국되기도 전에 대학이 만들어지죠. 그 대학이 하버드 대학교죠. 그게 보스턴에 있죠. 뭐 엄밀히 말하면 아니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대충 보스턴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도시 주변의 분위기가 굉장히 진보적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역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도시가 작아요.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도시가 작고 그 다음에 하버드 대학교라는 데가 사실은 굉장히 부자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교육기관이기도 하지만은 돈 굴리는 투자자로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사실은 보스턴 이라는 데를 도시를 굴리는 데가 하버드 대학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건설 일들 같은 것도 자꾸 일거리가 나오고, 원래 학교는 끊임없이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설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얻기가 굉장히 쉬운데, 그래서 불법 이민자들이 실제로 좀 자리 잡기 좋은 데 중에 하나가 보스턴이었다. 근데 도시가 크지 않으니까 세상에 그날 단 하루 동안 아까 본 것처럼 무작위로 단속을 해가지고는 하루에 1,500명을 잡아들인 거예요. 어마무시하게 잡아들인 거죠. 지난번에 결국 주방위군까지 투입됐던 LA에서 불법 이민자 단속 해가지고는 뭐 폭동 비슷한 상황까지 일어났죠. 그 당시에 홈디포 앞에서 이렇게 단속해서 잡아간 이민자 숫자가 하루에, 참고로 보스턴 이때는 그냥 끽소리도 못했어요. 언론에서만 좀 이러면 되느냐 그랬지, 보스턴 자체 내에서는 폭동은 그냥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근데 폭동이 일어난 보스턴에서는 1,500명 잡혀갔어요. LA에서는 몇 명 잡혀갔었을까요? 44명 잡혀갔습니다. 44명. 그러니까 1,500명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도 없이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뭐냐, LA가 더 뒤에요. 이 보스턴이 5월에 있었던 거고 LA는 6월 상황이었어요. 나중에 뭐 폭동이 일어나서 뭐 주방위군 투입하고 그랬지만은 LA라는 데는 도시 자체가 원체 크고 그 다음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엄청나요. 그래서 박찬호가 어디 있었습니까? LA 다저스에 있었잖아요. 지금 손흥민이 어디가 있습니까? LA에 가 있잖아요. 물론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이긴 하긴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선수들이 이민자를 아무래도,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해서 멕시칸 커뮤니티 당연히 많고요. 이 이민자 커뮤니티가 워낙에 커요. 만약에 LA에서 보스턴에서처럼 1,500명을 때려잡았다. 그럼 주방위군 투입 갖고 진짜 안 될걸요. 진짜로 해병대 투입해가지고 진짜로 특공대 투입해가지고 진짜 시민들하고 전면전을 벌렸어야 될걸요. 그렇게 무서운 데가 LA라고요. 그러니까 LA에서는 사실은 44명 잡아들인 것 같고도 들고 일어났지만 살살한 거예요. 왜냐? LA에서는 어떻게 나올지 무서웠거든. 그러니까 일단 보스턴에서 이민자가 많은 동네, 그렇지만 동네 자체는 크지 않은 동네에서 한번 주먹질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이 이제 새학년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책걸상 한번 집어던지고 깽판 한번 쳐본 거죠. 이때 여기서 나서는 용감한 정의의 사도가 있나, 약해 보이는 한 대 따기를 한 대 걷어본 거예요. 거기서 야 친구들한테 그러면 돼라고 이제 시비 거는 정의의 기사가 있나. 보스턴에서 보니까 정의의 기사가 없거든. 할만하네 생각을 한 거죠. 그러고 이제 좀 넓은 데로 가서 LA에 가가지고는 잠깐 여기는 근데 메이저리그야. 여기는 내가 함부로 깽판 쳤다가는 내가 뼈도 못 추리는 수가 있으니까 제일 약한 놈 하나만, 그것도 막 책걸상 집어던지고 깽판 너무 크게 안 치고 조용하게 홈디포라는 조그만 동네 가가지고, 동네가 아니죠. 홈디포가 제가 아까 설명 없이 홈디포 그러고 있는데 뭔지 아시죠? 홈디포가 뭐냐면은 그 이퀄라이저라는 영화 아세요? 그 덴젤 워싱턴이 전직 무슨 정보기관 요원 출신으로 착하게 조용히 살고 있는데 이제 그 나쁜 놈들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결국은 이제 그 총 한 방 없이 홈디포 안에 있는 물건들로 적들을 다 퇴치하는 이런 거거든요. 그게 가능한 게, 홈디포라는 게 그 미국은 보통 이제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마당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집도 어지간한 걸 본인이 고치잖아요. 그래서 웬갓 이렇게 막 나사 돌리는 기구 등등 해서 무슨 정원 가꾸는 기구 그래서 이런 좀 가전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많아요. 공구들이 많아요. 그 공구들 파는 가게예요. 근데 이제 그 하다 보면은 웬만하면은 아빠가 해줄게 그러고 펑 잡고 갔는데 아빠가 무슨 슈퍼맨이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결국은 이제 사람이 필요한 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이제 그야말로 힘이 필요하거나 또는 기술이 필요하거나 한 게 많으니까 누구 좀 도와줄 사람 없어요 그러면은 홈디포 직원이 나와가지고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그러고는 그 앞에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는 거예요. 그러느라고 그 앞에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저거 할 줄 압니다 이러고 손들라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을 싹 잡아갔던 게 그 44명, 그리고 나중에는 주방위군 투입의 계기가 된 거죠. 말하자면은 홈디포 앞이 이제 인력시장 같은 역할을 했던 거죠. 아무튼 간에 이 얘기를 왜 꺼냈느냐, 보스턴에서 그렇게 힘자랑 했다가 LA 가가지고는 오히려 약간 체면을 꾸긴 셈이 됐잖아요. 이민단속국 혼자 이렇게 멋있게 딱 해야 되는데 결국은 주방위군까지 투입이 됐다 그러면은 이민단속국으로서는 약간 좀 가오 빠진 셈이죠. 그러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러다가 조지아가 나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보스턴에서 해보니까 이렇게 때려 박았을 때 딱히 시비 터는 놈 없더라. 그렇다고 해서 LA 같이 진짜로 제대로 이민자들을 건드리면은 이러면 또 반발이 진짜로 감당 안 되게 생기더라. 심지어 보스턴만도 안 했는데. 그러면은 반발은 없으면서도 때려잡는 모습을 연출해 가지고 강력한 미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은 어디가 있을까? 일단 무대가 넓으면 안 돼. 그리고 대상도 딱 한정돼 있어야 돼. 여기 딱 봤더니 한국인들이 짓고 있는 딱 공장 범위가 굉장히 좁네. 여기 아주 물방고기반이네. 상대국 동맹국이네. 동맹국이니까 우리가 행동을 조심해야 될 측면도 있지만 쟤들이 더 조심하지. 딱 걸렸어. 요거 시범 케이스. 그래서 결국 조지아 공장에서의 그 한바탕의 활극의 기원은 뭐다? 보스턴이었다. 제가 월스트리트 저널은 딱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를 보다가 제가 생각난 결론이었습니다. 딱 보면은 이제 그 이민단속국이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만만한 도시, 만만한 장소에서 만만한 사람들만 잡고 있다라는 게 딱 보이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봤습니다. 오늘도 밝혀본다 두시경 너머의 진실 복잡한 세상 단 하나의 눈 기자의 시선이 그려낸 통찰